유럽 평원의 안개를 가르며 전설이라 칭송받던 독일의 러파르트 전차가 굉음과 함께 멈춰 섰습니다. 한때 무적의 상징이자 유럽 방산의 자존심이었던 이 60톤의 강철 신화가 불타는 연기 속으로 사라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독일제 무기의 완벽주의에 취해 있을 때 정작 전장의 현실은 냉혹하게 그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정적을 깨고 나타난 것은 극동의 낯선 땅에서 온 갑옷 입은 짐승 K2 흑표였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이 거대한 역정극은 단순히 기계와 기계의 대결이 아닌 오만함에 빠진 구시대의 유산과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혁신해온 새로운 시대 정신의 충돌이었습니다. 독일이 5년 뒤의 미래를 약속하며 서류 뭉치를 뒤적일 때 한국은 당장 내일 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실체를 눈앞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지금 유럽의 심장부에서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방산 지형도가 완전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기술 관료들이 당혹감 속에 한국의 생산 라인을 찾아와 고개를 숙여야만 했던 그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단순히 한 대의 전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 방산의 기준이 베를린에서 서울로 옮겨가고 있는 거대 서사의 서막입니다. 과연 무엇이 이 불가능해 보이던 기적을 현실로 만들었는지 그 뜨거운 현장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독일이 자부하던 러파르트 2 전차가 시리아 접경지에서 대전차 미사일 한 발에 허무하게 완파되는 장면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에게 거대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당시 터키군이 운용하던 러파르트 2A4 모델은 측면과 후면 장갑의 방어력, 부재라는 치명적인 설계 결함을 노출하며 단 몇 시간 만에 8대가 격파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특히 포탑 내부의 탄약고가 유폭되며 거대한 차체가 종잇장처럼 찢겨나가는 모습은 무적 신화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독일은 뒤늦게 방어력을 개선한 상위 모델을 제시했지만 비대해진 덩치와 무거워진 무게는 오히려 기동력을 저하시키는 독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K2 흑표 전차는 전혀 다른 철학으로 접근했습니다. 한국의 지형은 험준한 산악과 깊은 골짜기 그리고 진흙탕이 즐비한 논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들은 전차가 단순히 두꺼운 철갑을 두른 고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전차의 지능과 유연함을 부여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하이드로 뉴매틱 현수 장치를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K2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자세를 낮추어 몸을 숨기거나 포신을 높게 들어산 너머의 적을 타격할 수 있는 독보적인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독일 전차가 평원에서 묵직하게 버티는 방패라면 한국의 K2는 험지에서도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적의 허점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인 셈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생존 방식의 차이입니다. K2는 단순히 장갑 두께에 의존하지 않고 날아오는 미사일을 미리 감지해 무력화하는 능동 방어 체계를 선제적으로 탑재했습니다. 이는 방패가 뚫리기 전에 적의 화살을 공중에서 쳐내는 기술과 같습니다. 또한 독일 전차가 여전히 수동 장전 방식을 고수하며 4명의 승무원을 필요로 할 때 한국은 정교한 자동 장전 시스템을 완성하여 승무원을 3명으로 줄이고 차체를 더 작고 민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인구 감소로 병력 부족 문제를 겪는 유럽 국가들에게 단순한 성능 이상의 가치로 다가왔습니다. 독일의 방위 산업이 냉전 종식 이후 안일함에 빠져 생산 라인을 축소하고 수공업 형태의 느린 공정을 유지할 때 한국은 북한과의 대치라는 엄중한 현실 속에서 395일 가동되는 스마트 팩토리 생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수십 년간 멈추지 않고 갈고 닦은 이 제조 역량은 결국 품질과 가격 그리고 공급 속도라는 3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기적을 낳았습니다. 독일 기술진이 한 대의 전차를 정성 들여 만들 때 한국은 이미 수십 대의 전차를 전장에 배치할 준비를 마치는 이 압도적인 산업 구조의 차이가 결국 유럽의 선택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단순히 강철의 강도가 아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능형 전차의 시대가 열렸고 그 중심에는 한국의 기술력이 당당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폴란드가 수십 년간 신뢰해온 이웃나라 독일의 손을 놓고 만리 타국인 한국으로 달려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필연적인 이유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낡은 전설에 안주한 자와 내일의 전장을 준비한 자의 명확한 실력 차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기술적 우위가 어떻게 지정학적 판도를 흔들며
유럽 전체의 표준을 바꾸고 있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이 주도하던 유럽 방산 시장의 질서가 무너진 결정적인 계기는 기술의 격차보다 더 무서운 시간의 압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에게 국방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였으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서류상의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지금 당장 국경에 배치할 수 있는 실체였습니다. 독일은 유럽의 맹주로서 오랫동안 러파르트를 공급해왔지만, 냉전 이후 군비 축소의 길을 걸으며 생산 역량이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다급하게 전차 공급을 요청했을 때 독일은 수년 뒤에야 초도 물량을 인도할 수 있다는 절망적인 답변만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방산 생산 라인을 가동하고 있었으며, 계약 체결 직후 단 몇 개월 만에 초도 물량을 폴란드, 그디니아 항구에 입항시키는 전무후무한 속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폴란드 국민들이 항구로 쏟아져 나와 한글이 선명하게 박힌 K2 전차를 환영하며 그것을 우리를 지켜줄 갑옷 입은 짐승이라 부른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 장교들이 한국의 기술진과 함께 훈련하며 전차 내부의 한글 UI와 한글이 적힌 연습, 탄약을 그대로 사용하는 모습은 한국 방산의 신뢰도가 얼마나 깊게 뿌리내렸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사실 독일은 과거 유럽 공동 전차 개발 계획인 메인 그라운드 컴뱃 시스템에서 폴란드를 배제하며 자국과 프랑스 위주의 기술 독점 체제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는 폴란드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결국 폴란드는 단순한 구매자가 아닌 기술의 파트너로서 한국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독일과 달리 기술 이전에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K2PL 프로젝트를 통해 폴란드 현지에서 전차를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모든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한 결정은 유럽 방산 지형도를 송두리째 뒤흔든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이제 폴란드는 한국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동유럽의 새로운 방산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이는 독일이 지켜온 유럽 표준의 지위를 한국산 무기 체계가 대체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최근 네덜란드와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이 독일 제무기에 의구심을 품고 한국으로 눈을 돌리는 현상은 우연이 아닙니다. 독일이 수공업적인 느린 공정과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묶여 있을 때 한국은 최첨단 IT 기술과 융합된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수량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독일의 방산 관계자들이 경악한 지점은 단순히 K2 전차의 성능이 아니라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창원의 생산 라인과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제조 에너지였습니다. 한때 독일의 기술 전수를 받던 한국이 이제는 독일의 앞마당인 유럽에서 독일을 밀어내고 평화의 수호자로 자리매김한 이 현실은 한반도에서 밤낮 없이 기술을 갈고 닦은 수많은 엔지니어와 노동자들의 헌신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폴란드의 숲속에서 한글 탄약을 들고 미소 짓는 장병들의 모습은 이제 K 방산이 단순한 수출품을 넘어 세계 안보의 핵심 축으로 진화했음을 증명합니다. 이제 전 세계는 독일의 황혼이 가고 한국의 태양이 떠오르는 방산의 신세계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대역 정흑은 앞으로 우리 군사 산업이 나아갈 길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합니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실제 가상교전에서 나타난 K2 전차의 압도적인 기동사격 능력과 소프트웨어의 승리가 어떻게 독일을 무릎 꿇게 했는지 그 세부적인 기술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독일 방산의 자존심이자 유럽 군사력의 척도였던 러파르트 전차의 위상이 흔들리자 베를린은 전례 없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수십 년간 전차 강국으로서 세계를 호령하던 독일 대표단이 긴급하게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것은 단순히 기술적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국 방위 산업의 붕괴를 막고 한국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파트너로 삼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생존 본능의 발로였습니다. 독일 대표단이 현대로템의 창원 공장에 들어섰을 때 그들을 가장 먼저 압도한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자동화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독일이 장인 정신을 내세우며 수작업 위주의 공정으로 전차 한 대를 만드는 데 수개월을 허비하는 동안 한국은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첨단 IT 기술을 접목해 전차를 찍어내듯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관계자들은 생산 라인 끝에서 가출고된 K2 전차가 즉시 주행 시험장으로 달려나가 시속 70km의 속도로 험지를 돌파하며 포탄을 쏟아내는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함께 경외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과거 독일로부터 기술을 배우던 변방의 국가가 이제는 자신들이 꿈꾸던 이상적인 방산 생태계를 완벽하게 구현해냈기 때문입니다. 독일 매체들이 한국과 독일의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 체결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며 독일이 한국에 머리를 숙였다고 평한 배경에는 이러한 역전된 실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독일은 이제 한국을 경쟁자가 아닌 자신들의 무너진 공급망을 복구해줄 유일한 구원자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유럽 나토 회원국들이 더 이상 독일의 느린 배송을 기다려주지 않자 독일은 한국의 압도적인 생산 능력과 부품 공유 체계에 편입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독일 공군과 육군이 한국군과 합동 훈련을 제안하며 상호 운용성을 강조하는 것은 유럽 내 표준 무기 체계가 독일제에서 한국산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현장에서 만난 한 독일 엔지니어는 K2 전차의 엔진실을 살피며 우리가 이론으로만 정립했던 효율성을 한국은 이미 실전 배치된 양산형 모델에 완벽히 녹여냈다고 탄식하듯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계의 승리가 아니라 시스템의 승리이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국인들의 성실함이 거둔 결실입니다. 독일 대표단은 한국의 연구진과 마주 앉은 회의 테이블에서 시종일관 진지하고 낮은 자세로 임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스마트 팩토리, 공정과 디지털 트윈 기술이 어떻게 방산 현장에 적용되는지 세밀하게 질문하며 자신들의 노후화된 방산 인프라를 개혁할 힌트를 얻으려 애썼습니다. 한때 기술, 전술을 구걸하던 처지에서 이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나누어주는 위치로 올라선 우리 연구원들의 당당한 모습은 지켜보는 이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자부심을 선사했습니다. 독일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국을 찾은 진짜 이유는 한국 전차가 가진 차가운 강철의 힘보다 그 강철을 빚어내는 뜨거운 산업적 열기와 속도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독일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러파르트의 명맥을 간신히 이어가려 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방산이 전 세계 방산 지형의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게 되었음을 선언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인이 잠에서 깨어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거인이 탄생하여 구시대를 정리하는 거대한 세대교체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방산의 도약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수많은 무명 기술자들의 밤샘과 땀방울이 만들어낸 정직한 결과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성취를 넘어 한국 방산이 그려갈 다음 세대의 평화와 비전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려 합니다.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를 넘어 세계의 안보 질서를 책임지는 진정한 리더로서의 한국을 만날 시간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할 가슴 벅찬 결론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K2 흑표가 유럽의 설원을 질주하며 증명해낸 것은 단순히 강철과 화약의 승리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온 대한민국 현대사의 위대한 집념입니다. 한때 우리 손으로 만든 소총 한 자루가 없어 타국의 원조에 매달려야 했던 나라가 이제는 전차의 종가라 불리는 독일마저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방산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가상교전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명중률과 전 세계가 경탄한 생산 속도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요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원의 거대한 프레스 기계 앞에서 밤을 지사은 노동자들의 땀방울과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으려 눈이 충혈된 연구원들의 절박함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이제 K2 흑표는 단순한 살상 무기를 넘어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가장 단단한 약속이자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가 가진 신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폴란드의 평원에서 우리 기술로 만든 전차가 국경을 지키고 독일의 장군들이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줄을 서는 이 현실은 우리 아이들에게 더 이상 눈치 보지 않는 당당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다는 가슴 벅찬 확신을 줍니다. 전차는 차가운 금속으로 만들어지지만 그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조국을 지키겠다는 뜨거운 의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독일 러파르트의 신화가 저물고
그 자리의 우뚝선 K2의 포효를 통해 대한민국 방산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묵직한 자부심으로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의 위대한 여정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폴란드를 넘어 루마니아와 중동으로 뻗어나가는 K방산의 또 다른 신화를 밀착 취재하여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뒤를 따르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의 기준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우리 방산의 내일을 만드는 가장 큰 동력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방의 힘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자부심이 곧 우리의 기술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